네, 오늘은 10장 영유아 교사의 부모 상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와의 소통, 부모 상담, 그리고 전문 상담, 의뢰와 협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상담 분야에서 부모 상담은 영유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가 부모를 만나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부모 상담은 일반적으로 영유아와 관련이 있는 사안을 교사가 부모와 함께 마주 앉아 의논하는 것을 뜻합니다. 효과적인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을 통하여 교사와 부모가 협력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를 중심축으로 한 부모와 교사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죠. 두 바퀴가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수레는 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서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소통입니다. 그중 영유아의 상태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일과를 보내면서 교사가 기억해야 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더욱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에 대한 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등하원 시 다친 곳, 아픈 곳, 특이사항, 그리고 기분 상태, 건강 상태에 정확한 투약할 약이 있다면 정확한 용량과 투약 시간 등을 전달받습니다. 영유아 교사와 부모가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등하원 시간에 다친 곳이나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식사, 배변, 수면 등의 횟수, 상태, 주기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발열, 설사, 발진, 구토 등의 건강상의 문제 유무도 파악해야 합니다. 투약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용량과 투약 시간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투약 의뢰서와 투약 보고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에 대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알림장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종이 수첩의 형태로 쓰거나 알림장 앱을 사용하여 소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놀이와 경험에 대해 서로 소통합니다. 영유아들은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와 지내는 시간보다 교사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첫걸음이나 첫말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교사에게서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양육 책임자로서 자녀가 그날 교사와 지내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자녀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영유아가 유의미한 경험을 했는지, 어떤 놀이에 참여를 하였고, 활동과 탐구를 통하여 어떤 학습을 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의미를 부모와 공유해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전문적 식견으로 영유아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여 부모와 공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사고입니다. 사실 첫 번째 영유아의 상태에 대해 소통하거나 놀이와 경험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부모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니 이제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영유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영유아의 놀이와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상호작용하고 상담을 했더라면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들은 어릴수록 몸의 무게중심이 가슴 쪽에 있고 머리가 무겁고 민첩성이나 균형감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쉬 넘어집니다. 부딪힘 사고를 포함해서 각종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들은 또래와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친사회적 기술과 정서 조절이 미숙하여 또래 간 다투며 공격 행동을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릴수록 물림사고, 핥힘사고, 꼬집기 등이 많아 순식간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또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또래 갈등으로 인한 2차 문제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기관과 교사에게 서운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잠깐만요. PPT 화면을 안 옮겼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가 다친 일에 대한 보고를 사전 고지받지 못한 상태, 즉 소통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녀의 상처를 확인하였을 때 기관과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아주 작은 상처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안을 모두 부모에게 알려야 됩니다. 첫째는 영유아가 다치게 된 경위, 둘째는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의 상황, 셋째는 상처의 크기와 상해 정도, 넷째는 응급처치의 방법과 의료적 조치 여부, 다섯 번째는 현재 영유아의 상태, 통증이라든지 심리적 안녕 상태, 환부 등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상담입니다. 평소에 이제 영유아의 상태나 놀이와 경험,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정기적 상담 혹은 비정기적 상담을 통해 부모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해서 부모와 파트너로서 협력하기 위해 교사는 상담 역량을 갖추어야겠습니다. 부모 상담은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으로 나뉩니다. 준비 과정은 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때 부모와의 소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죠. 영유아 행동의 관찰과 평정을 하고 부모 상담을 요청하고 부모 상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모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부모 상담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세부적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상담의 준비와 진행 중 영유아 교사 부모 간의 신뢰관계 형성하기입니다. 교사는 등하원 지도, 알림장,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영유아에게서 나타나는 장점과 강점을 중심으로 현행 수준에서 영유아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행동 특성이나 선호 성향에 대해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영유아를 원인 제공자로 물거나 영유아의 미숙함을 강조하여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삼가하도록 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진솔하게 소통하여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에 앞서 영유아 행동을 관찰하고 평정해야 합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한 계기는 대개 영유아의 미숙함으로 인한 난처한 상황과 결과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의 정황만으로 단정을 짓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의 관찰 자료에서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실 내 갈등과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 심각하게 일어나는 상황, 특히 영유아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관찰 자료가 요구됩니다. 가정에서 주로 경험한 자녀의 행동 특성, 비슷한 연령대의 발달적 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부모는 교사의 관찰과 행동 분석이 주관적 판단이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표준화된 편호속도를 활용하여 기관의 원장, 교사들이 영유아의 현행 수준을 부모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행동 특성이 적극적 중재가 요구되는 수준인지를 변별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유아의 행동 특성이 적극적 중재가 요구되는 수준인지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임의 판단으로 인해서 적극적 중재가 요구된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한 전문가는 원장 선생님 그리고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부모 상담을 요청합니다. 대개 입학이나 진급 후 4, 5월에 정기교육 상담을 하지요. 우리 학생들도 현장에서 정기교육 상담하는 것을 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정기교육 상담에서는 주로 영유아의 새학급에서의 적응 양상, 놀이 양상, 극단식 행동, 또래관계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와의 생활, 교사가 기억해야 할 영유아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정기상담과 달리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로 부담스러움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합니다. 교사가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함께 만나 의논을 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상담을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1, 2개월 정도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분석과 해석을 마친 후 원장, 원감, 부장교사 등과 함께 가정과 협력을 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 후 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에게 상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간을 협의한 후 원내에 준비된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합니다. 부모의 일정과 바쁜 일과 시간 이외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상담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 상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관에서 요청하는 유형의 상담은 반구조화된 상담으로 먼저 상담 내용을 정리한 후 하도록 합니다. 영유아 관찰 기록지, 특이 행동이 담긴 사진, 영상 자료, 영유아를 충분히 알고 있는 교사, 보조교사, 부장교사 등이 작성한 평정 보고서 등의 자료와 함께 메모지, 필기구, 티슈, 컵, 음료 등을 준비합니다. 다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부모 상담에 들어갑니다. 공감적 경청을 하며 가정에서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인사 나누기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반 누구 교사 땡땡반 땡땡땡 교사입니다.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는지요? 등등의 얘기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상담의 취지를 나눕니다. 우리 땡땡이가 진급 후에 하는 정기교육 상담으로 오늘은 우리 땡땡이가 새학급에서 적응을 어떻게 했는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 그리고 밥은 잘 먹는지, 어떤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친구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등의 상담의 취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의 행동 관찰 및 평정 내용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부모 상담을 위해 혹은 평소에 해두었던 관찰 내용과 평정 내용을 부모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행동에 대해 정보를 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혹시 가정에서도 보이나요? 가정에서는 이럴 때 우리 땡땡이가 어떻게 하나요? 등의 정보를 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발달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정과 기관이 협력하여 실천사항을 공유합니다. 상담을 마무리하고 다음 상담 일정이 있다면 다음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부모 상담을 마친 후 부모 상담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부모 상담 보고서는 추후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상담 일시, 상담 시 전달한 내용과 부모의 요구, 전달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해진 양식에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상담을 위해 준비사항과 역할 분담, 기한과 일정 등을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전화상담도 유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으나 월 2회 정도는 직접 대면하여 가정과 기관에서의 협의된 사항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의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정기 부모 면담 기록지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교사 땡땡반 누구 교사 상담 일시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정보, 이름, 생년월일을 씁니다. 영아반이기 때문에 표준보육과정에 따라서 신체운동, 기본생활,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6가지로 나누어지고 책 291쪽을 보면 유아반 정기 부모면담 기록지를 살펴보면 유아반은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5가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상생활 내용을 보면 다시 영아반 정기 부모 면담지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은 수유 및 식사, 낮잠 및 휴식, 배변, 손 씻기, 양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유아반 정기 부모 면담 기록지 291쪽을 보면 일상생활의 유아반은 극간식, 씻기, 양치, 옷과 신발, 낮잠 휴식, 배변, 정리정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사는 관찰한 영유아의 행동 특성으로 부모와 나누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영역에 기록합니다. 부모 탭에는 교사가 언급한 바에 대해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는 바를 해당 영역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부모의 제안에는 원외 교육과정 및 기타 운영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이 있을 때 주장, 배경 등을 여기에 적습니다. 또 부모의 제안에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나 교사가 더욱 면밀히 관찰해야 될 사안으로 부모가 언급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담평가에는 상담의 내용, 과정, 기대 효과,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에 반영할 바를 기록합니다. 추후 계획에는 상담 후 보고해야 할 사안, 논의 후 부모에게 고지할 사안 등을 여기에 적습니다. 이제 부모 상담을 할 때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전략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로서 부모에게 공감하고, 세 번째는 동의를 구하고, 네 번째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공유하기입니다. 가정과 기관 간의 긴밀하고 협력적 관계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서로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보완하고 영유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교사는 가정에서의 영유아 상태와 경험에 대한 정보를 통해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놀이 지원과 환경 구성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낸 경험이 교실에서 또래들과 공유되어 교실 안과 밖의 경험이 통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 경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갈등, 위기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영유아의 심리적 요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해의 표준적인 관찰만으로 영유아의 행동 이면의 의도를 알기 어려울 때 부모와의 상담은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에게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생활 사건을 살피면서 부모와 상담을 할 때에는 학급에서의 관찰에 근거한 영유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에 대해 공유하도록 합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상담자의 자질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로서 부모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겪는 애환과 고충을 터놓고 나누며 교사의 공감을 통해서 부모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의 기질과 행동 문제는 부모 역시 지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가 부모에게는 생각 이상으로 의미 있게 전달됩니다.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편안한 공간에서 따뜻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상담자인 교사가 내담자인 부모를 향해 상체를 기울이고 부드러운 눈맞춤을 하며 부모는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가급적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 부모가 먼저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성급히 해결책을 언급하며 부담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경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신중하게 기록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모에게 신뢰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 구하기입니다. 기관에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할 행동 지도 방안이나 지침이 있다면 교사가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영유아의 행동 지도의 절차를 알려주고 각 절차가 가진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합니다. 부모와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충분히 한 후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실외놀이 정리 시 짜증을 많이 내며 더 놀고 싶어하는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일과를 들어본 후 가급적 가정에서 놀이터에 자주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더 놀고 싶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놀게 둘 수 없고 점심 식사를 해야 하므로 교실로 데리고 오게 된다는 원내 행동 지도 지침에 대해 설명하며 동의를 구합니다.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도록 요구한 태도는 부모로 하여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여 상담에 방해가 됩니다. 먼저 영유아의 부적응이나 행동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부모를 당황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부모는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며 협력을 해야 합니다. 상담은 서로 협력하기로 하면 가장 좋으나 부모의 이해 정도, 교사와의 협의 내용, 부모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 책임자로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기에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볼 수 없는 실수 행동의 문제를 기관에서 많이 보인다는 교사의 토론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며 협력을 구하는 실행 방안에 대해 수용적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노력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둘째, 영유아에게서 발견한 장점과 강점을 나눕니다. 셋째, 영유아의 관심사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나눕니다. 넷째, 영유아가 학급 생활에 기여하는 바를 나눕니다. 다섯째, 교사와 부모가 함께 당장 실행 가능한 행동 수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에게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퇴행하는 영유아를 위해 1일 1회 마주 앉아 함께 놀이하거나 잠을 자거나 깰 때
스킨십을 해주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와 교사가 가정과 원에서 관찰한 영유아의 변화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합니다. 가정에서 유아와 놀이하는 사진을 공유한다거나 가정에서의 놀이를 원에서 친구들과 하며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시는 부모 상담의 실제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